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1편 전통자수 준비물 기초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2편인 수틀 매는 방법과 꼰사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틀은 일반 액자를 수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선배들이 안 쓰시는 그런 액자? 이제 한 7, 8년 된 작품들이 걸려있던 그런 거를 이제 작품을 거기서 캔버스를 떼내서 이제 글수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액자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통자수 수틀 직접 찾으셔도 무방하고 목공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프레임 같은 거 많이 파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수틀이 필요하고요. 목공불이 필요하고 합정이랑 수틀에 놓을 천이 필요한데 이 천 자체를 재단을 해서 사실 때도 있는데 만약에 천이 좀 크다 하시면 이제 그 수틀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딱 재단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천의 뭐 면적이나 이런 게 수틀보다 작다 그러시면은 광목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걸 광목 대신 오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광목은 보통 흰색이고요. 면인데 튼튼하고 짱짱한 면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준비는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하실 거는 수틀에다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고 가정하고 봐주세요. 수틀 이렇게 여기 풀을 칠해야 되는데 다 칠하시면 안 되고요. 한쪽 모서리를 먼저 시작할 건데 너무 많이 칠하거나 너무 이렇게 막 칠하시면은 천이 막 흐들흐들해지고 안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서 적당히 뭐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가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안쪽에 이렇게 해주세요. 재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한복 만들고 남은 천을 막 자른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이 있어요. 올이 있고 포서랑 식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올 맞춰서 주의해 주시면서 맞추기 힘드시면 그냥 요걸 이렇게 쭉 당기면 이게 선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올 당겨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은 나중에 자수 놓을 때 훨씬 편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칠을 했으면은 이렇게 틀에 맞춰서 준비한 천을 이렇게 거기다 붙여주시고요. 여기다 앞정을 꽂고 쭉 당겨서 여기도 앞정을 꽂아줍니다. 이때 좀 세게 당겨서 쫙 펼친 다음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데 우선 이쪽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게 다 마르거든요. 그럼 이게 다 마른 다음에 이 밑에 또 이렇게 풀을 칠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서 쭉 당기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천이 수틀보다 작을 경우에 이때 또 필요한 게 광목인데요. 얘들을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이 광목을 당겨서 광목에다가 앞정을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천이 작은 게 아니라 이 천이 좀 이렇게 흐들흐들하죠. 뒤에가 비치고 이런 천일 경우에는 천 자체가 좀 약해서 이렇게 압정을 받으면 뜯어질 수 있고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분들은 뒤에 있는 이런 안 비치는 튼튼한 공단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쓰는 거는 화섬 화학섬유라서 진짜 비단은 아니고요. 만약에 진짜 비단으로 자수를 놓으신다 하면은 비단 쓰시는 게 훨씬 좋은데
조금 비싸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냥 연습용으로 놓으실 거다 하면은 일단 배경천 자체는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주변 둘레가 만약에 천 자체가 좀 비치는 천이고 좀 흐드런 천이다 하면 광목을 이쪽 면에다만 대지 마시고요. 전체 사면에다가 광목을 바느질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셔서 광목을 당겨서 광목에다가 풀칠하고 광목을 앞정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덜 망가지는데 바느질은 홈질 해주시고 박음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을 하고 이쪽 면에다 풀칠을 해서 얘를 이렇게 당겼으면 여기다가 당겨서 앞정을 꽂아주시고 그러면 여기 앞정이 1개, 여기 풀칠, 앞정, 풀칠, 앞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끄트머리 쪽을 쫙 당겨서 앞정을 우선 하나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 꽂아주신 그거를 따라서 여기 앞정을 이렇게 꽂아주시는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올이 틀어지지 않나 잘 확인해 가면서 봐주세요. 틀어지면 바로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천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일단 이런 얇은 천은 처음 하시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두꺼운 천 추천드리는데 색깔은 완전 흰색이라거나 완전 검정색 같은 색보다는 조금 아이보리나 복숭아색, 연하늘색 그런 색으로 하시면은 좀 더 뒤에 바탕천이랑 흰색 실 그런 게 대비돼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에 보면 문양이 있거든요. 이런 천을 문단, 양단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천도 처음 하시는 거면 가급적 피해서 완전 공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15분 말리고 풀칠을 해서 꽂고 15분 말리고 여기에 꽂고 그리고 나서 앞정 꽂고 앞정 꽂고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틀이 완성이 되시고요. 이거를 튕겼을 때 막 둥둥하고 북소리가 나시면은 이게 제대로 매신 건데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예전에 여기서 뭘 만들고 자수를 조그맣게 나서 그거를 잘라낸 다음에 이거를 실로 수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북소리는 확실히 덜 나요. 이게 장력이 떨어져서. 근데 이렇게 떼내도 딱히 주변에 자수 넣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 북소리 이런 거 나기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틀 자체를 다 채운 다음에 한 번에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틀 매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꼰사 만드는 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꼰사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꼰사를 이렇게 반푼사로 만드실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한데 만약에 푼사로 만드실 경우에는 이 꼬임이 없어서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친구들을 가르면은 이게 두올이 돼요. 이미 꼬임이 살짝 있지만 이건 반만 꼬여서 반푼사, 반꼰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꼬임을 더 주기 위해서 얘네를 풀어서 다시 꼬아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갈라서 이 한올을 반으로 갈라서 그 두 가지를 다시 꼬으면 걔는 1분의 2 꼰사라고 부르고요. 가른 거를 다시 갈라서 꼬으시면 4분의 1 꼰사라고 부릅니다. 2분의 1 꼰사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매듭을 지어줄 건데 앞정에 하실 때는 조금 막 감아도 얘가 잘 감기는데 저는 여기다가 해주는 거라서 우선 이거 뭔지 아십니까? 코바늘 매듭인데 이렇게 매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겨서 이렇게 걸어주고요. 여기랑 가까운 데부터 꼬임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반대가 어디지?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반까지는 잘 갈라지는데 반의 반으로 가르려고 하면은 좀 되게 누에 실 가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반으로 딱 안 갈려요. 그 경우에는 손톱으로 일일이 반을 좀 대충 맞춰서 갈라주셔야 합니다. 이 실을 이 방향으로 밀면 우연사고 이 방향으로 밀면 좌연사인데 저는 우연사 방향이 조금 더 편해서 쓰고 있어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우연사, 좌연사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실도 그냥 꼰사 사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한 6번, 7번, 나의 실이 짧거나 손이 크시면은 5번.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꼬아서 쓰시면 되고요. 한쪽을 더 많이 꼬고 한쪽을 덜 꼬면 이게 좀 울퉁불퉁해지면서 깔깔사가 되고요. 이거를 다른 색상의 실로 해서 2개를 꼬으시는 경우에는 보통 장식용 실로 많이 쓰시는데 일단 제일 기본인 거는 이렇게 이걸 갈라서 꼬아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2가지를 같이 꼬아도 되는데 이건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 먼저 꼬아주겠습니다. 끄트머리를 꼬아야지 엉키지 않기 때문에 잠깐 화면 밖으로 나갈게요. 넷, 5, 6.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건 그냥 당기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잡아주고 이거를 이렇게 튕겨주면은 좀 꼬임이 골로 전달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놓치시면 처음부터 다시 꼬셔야 하고요. 이 끝부분을 원래 앞정 같은 데다가 고정을 해주는데 앞정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보통 입으로 물고 있거나 아시죠? 전통 공예 비극? 그렇지만 지금은 입에 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디 고정을 할까? 여기다 끼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버텨줘 리모컨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보통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앞정에 끼워 두시면 되는데 여유가 있는 앞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잠시 화면 조정이 있겠습니다. 반대쪽 실을 마찬가지로 우연사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꼬아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번 꼬아줄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튕겨서 안 그래도 고르지 못하게 된 꼬임을 좀 고루 전달해주고 이 실이 정말 가늘고 미끄러워서 손에서 조금만 땀나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손목 관절이 좀 아프기도 해서 골무를 끼면은 손이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2올을 이렇게 당겨서 2올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쳐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쪽으로 꼬았죠, 각각. 이번엔 둘이 합쳐서 반대쪽 이 방향으로 같이 꼬아주시면 꼰사가 됩니다. 꼬고 오겠습니다.
긁으시면서 조금씩 정돈을 해주시면은 좋은데 손톱이 막 긁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실이 끊어질 수가 있어서. 다 꼬셨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조금 정돈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꼰사가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실이 이렇게 꼰사가 됐어요. 이 부분에 지금 아까 실수로 앞정에 걸 때 한쪽이 살짝 끊어져서 이 부분이 좀 더 짧은데 이런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어디 갔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빼줍니다. 앞정에서 그냥 당겨서 빼주고 이것도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꼬이지 않은 이 부분은 그냥 가위로 잘라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바늘 길이만큼 남기 때문에 그때 이걸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방금 우연사 만들었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자연사가 됩니다. 응용해서 원하는 굵기의 실, 원하는 형식의 그런 실들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2편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